그 100번 돌려면 GPU가 더 많이 필요해. 그래서 4.5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더 큰 뇌는 이제 안 만들겠다. 주식 투자도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한 결과는 팔 거냐 살 거냐 이게잖아요. 요번에 오픈AI에서 딥 리서치라는 게 나왔어요. 네네네네. 딥 리서치는 어떠냐면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할 때 자기가 검색해요. 검색한 걸 읽고 생각한 걸 결과물을 내놔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정보가 부족해. 그러면 자기가 그 정보 결과 나온 걸로 자기가 쓴 글을 보고 또 다시 검색을 해요. 검색한 거를 자기가 또 읽고 답변을 쓰고 이거 갖고도 어려운데 그럼 또 검색을 해요.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그쵸. 이거 잘 마음에 안 모를 드는데. 때는 잘 모를 때는 자신이 키워드 몇 개 넣어갖고 검색하는데 읽어보면 이게 이런 거였어? 그럼 상품명도 넣어서 또 검색해보고 이런 것들도 누가 리뷰해서 좋다 그러네. 그럼 그걸 넣어서 또 검색을 또 해보잖아요. 이것들을 자기 생각하고 검색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딥 리서치예요. 그래서 딥 리서치는 한 번 검색해서 결과를 나오는데 8분씩 10분씩 걸려요. O1, O2는 뭐 1분, 2분씩 걸린다면 O3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모두 체인 오브 소트 방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장표로 제가 다시 돌아가 보면 네네네네.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을 하고 리즈닝을 한다고 얘기를 썼잖아요. 네. 이게 그거예요. 스케일링이라는 건 뭐예요? 더 큰 컴퓨터에다가 공부를 시키거나 네. 그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스케일링을 하는 거. 스케일링은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이란 뭐냐면 AI가 여러 번 반복해서 돌고 깊이 생각을 해서 시간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타임머신 같이. 시간을 압축해서. 예, 그러니까 압축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한 번 대답을 하는 거에 1분을 쓴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제가 딥 띵킹,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는 건 10분 동안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 1분 생각을 10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으로 스케일링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거의 네. 비슷하네요. 진짜 좀 고심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다 만들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젠슨 왕이 이 그래프를 그린 게 있어요. 결국 모든 스케일링에는 우리의 GPU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오랜 시간 생각을 하려면 우리 GPU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GPU가 덜 든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는 저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하고 리즈닝 추론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당신들이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한 번 LLM이나 한 번 AI한테 던지면 답변 나오는 걸로 끝났지. 이젠 아니야. 당신이 한 번 질문하면 LLM이 내부에서 100번씩 돌아. 그 100번 돌려면 GPU가 더 많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아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이면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 봤을 때는 4.5가 체인 오브 소트 다시 얘기해서 COT를 하지 않는 마지막 버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기 위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GPT 4.5로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를 할 거냐? 추론을 하면서 자기 혼자 여러 번 되새김질하고 자기가 얘기한 걸 자기가 고찰해 가면서 점점 더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딥 리서치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검색도 여러 번 해가면서 더 똑똑해지는 방식을 적용을 하거나 또는 아까 이제 딥시크가 사용한 방식도 마찬가지로 리즈닝을 하는 방식을 쓴 거거든요. 이런 방식에 더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나중에도 GPT 4.5 나오고 뒤에 5자를 붙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좀 빠르게 혹은 정교하게 답변해 주려고 하는 것까지는 그냥 4.5까지 끝. 이제부터는 딥싱킹으로 간다. AI가 더 고뇌할 것이고 여러 차례 생각할 것이고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이 딥 리서치 하나 시켜놨는데 8분 10분 걸리는 걸 기다릴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최근 들어서 딥 리서치를 오픈 AI 거를 사용을 하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럴 땐 구버를 쓰시면 됩니다. 구버는 공짜니까.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딥 리서치. 근데 딥 리서치를 쓰려면 200불을 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구버는 지금은 무료예요. 다음 달부터는 유료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3월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예. 뭐냐면 예. 딥 리서치를 써보고 사람들이 충격받은 게 있어요.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대학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자기가 한 달 동안 연구조사해야 될 거를 얘가 10분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 기다림의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4.5보다 5.1이 조금 더 깊이 있는 답을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 딥 리서치를 시켜버리면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AI라는 녀석이 어차피 인터넷 세상에 있는 걸 긁어와서 짜깁기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닌 거고 원래 짜집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 오늘 기술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냥 산업적인 변화나 시장이 주는 임팩트를 본다면은 여태까지는 하나의 똑똑한 뇌를 만들고 얘가 모든 것들을 다 해라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뇌에 전문성을 갖는 인공지능을 여러 개 만들고 협업하는 형태로 가는데 이게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의 AI조차도 질문하면 답을 한 번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뇌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더 깊게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빵 하고 내놓지는 않지만 시간을 써가면서 GPU를 더 많이 써가면서 공부해서 더 좋은 답을 스스로 내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을 하고 그거를 본인이 검증을 하고 더 지속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서 결과값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4.5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더 큰 뇌는 이제 안 만들겠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때려 넣어서 우리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는 거는 이제 4.5 수준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거고 이제는 그렇게 학습한 것 같고 고뇌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협업하는 인공지능 세상으로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 한 단어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협업하고 고뇌하는 AI가 나온다. 근데 이제 또 이게 기술적으로는 또 어떻게 진화할지는 일단 또 지켜봐야 되는 더 거고. 지켜봐야죠.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이제 구버도 그 비슷한 방식이라고 말씀을 맞아요. 해주셨는데 구버가 그 고 오버 더 네. 찾아봐 네. 더 해봐 그렇죠. 너의 한계에 부딪혀봐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인데 그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챗GPT의 어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장표를 그래도 가져왔는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들어봤었던 챗GPT나 LLM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하긴 한데 그 도전 과제들이 크게 4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 그림도 저희 회사에 있는 AI 갖고 생성한 그림이거든요. 이쁘죠? 예. 첫 번째가 할루시네이션이에요. 할루시네이션은 환각 현상. 눈 헷갈리고 동그랗게 뜨고 헷갈리고 거짓말 하는데 아.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하는 거. 눈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을 해요. 진실인 양. 근데 네네네네. 자기도 자기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네네네. 그게 환각 현상이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가 기존의 거는 내가 공부시켰을 때만 학습을 하니까 오늘자 얘기를 하면은 얘는 대답을 못해요. 모르죠. 네. 옛날에 공부할 때 난 안 배웠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아. 그래서 그 recency라고 얘기하는데 최신성에 대한 게 빠져버려요. 아하. 근데 세 번째 모든 기업이나 정부들은 이 보안 문제 있어요. 그래서 딥시크가 지금 한국에서 아예 차단해 버렸잖아요. 예. 보안 신규 문제 다운로드 있다. 안 되고. 네, 신규 다운로드 안 되고 국가적 차원이나 개인 차원에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가 얘 금으로 도배를 했는데 뭔가 이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4가지 문제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직면한 문제인 거예요. 네네네네. 이 4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까 다들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돈 벌려면 거짓말 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네. 돈 벌려면 최신 정보도 얘가 탁탁탁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돈 벌려고 얘기하면은 보안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렇게 금으로 도배를 해서 18금 24K로 해가지고선 로봇을 만들면 그럼 투자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돈은 못 벌 거 아니에요. ROI가 안 나올 테니까. 예. 이 4가지 문제를 풀려고 하는 7가지 방식이 있어요. 너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일단은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리는 환각 현상에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면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에요. 아. 더 큰 걸 만들면 환각 현상이 줄어서 이번에 4.5가 4.0보다 환각 현상이 많이 줄었어요. 두 번째는 현재 데이터를 현재 관련된 현시성을 가지면서도 환각 현상을 줄이려고 하는 기술이 RAG라는 기술이에요. 네. RAG는 검색하는 기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오픈북으로 하는 거. 네네. 너 공부한 것만 갖고 하지 말고 네가 검색해서 검색한 결과까지 같이 해서 네가 답변해 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최신성 정보도 있고 환각 현상도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한때 우리나라 두고 전 세계 이슈가 있었던 온디바이스 AI. 디바이스. 그래서 지금 이제 PC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AI PC도 나오고 있고 AI 스마트폰이 전용으로 나오고 그리고 오픈 AI도 이제 전용 휴대폰을 내놓겠다고 하는 거죠.
전용 단말기. 단말기를. 그러니까 딥시크 같은 경우에도 이 웹에서 검색을 할 때 뭐 PDF 올려버리면 그게 중국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는데 다운로드 버전 받아가지고 쓰면은 괜찮은 거죠. 괜찮다. 뭐 그런 이런 게 이제 식으로. 온 디바이스나 온 프레미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큰 거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거 여러 개가 협업하는 게 좋은데 그게 MOE라는 방식이에요. 의사 따로, 뭐 생물학자 따로, 뭐 맞습니다. 기술자 따로. 쉽게 이렇게. 설명을 예. 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예요. 그래서 네. 전문가를 섞어 놓은 거예요. 어허. 이 기술을 그래서 제가 심볼릭하게는 세모 동그라미 네모로 겹쳐 놓은 거예요. 오. 그래서 너는 따로따로 공부해서 협업을 해.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굉장히 큰 뇌를 만들잖아요. 예. 그럼 뇌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엄청 들어요. 그래서 코끼리는 하루 종일 밥을 먹어야 돼요. 하루 종일 똥을 싸고. 그런데 뇌가 커지면은 뇌의 비효율성이 발생을 해요. 놀고 있는 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조차도 밥은 먹어야 돼.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푸는 게 모두 다 굉장히 큰 매트릭스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네네네. 그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과정인데 그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할 때 모든 수학을 풀 때 벡터와 매트릭스 캘큘레이션을 하거든요. 모르셔도 돼요.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0으로 채워져 있어요. 인공지능의 뇌가 0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내 엄청난 부분 비효율. 엄청난 비율도 있어요. 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저 MOE 방법은 뭐냐면 뇌 크게 만들지 말자. 조그만 뇌로 만들 때 얘는 비어있는 0으로 채워져 있는 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뇌를 만들어서 요만큼은 의사를 시키고 요만큼은 변호사를 시키고 요만큼은 뭐를 시켜라. 그럼 나머지는 비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게 아니라 꽉 차 있는 의사 뇌를 만들고 꽉 차 있는 변호사 뇌를 만들어서 협업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나 비용이 덜 드는 게 그게 MOE 방식이에요. 디스틸레이션이라는 옆에 있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증류하고 있는 거예요. 막걸리에서 소주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맥주에서 뭐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에 해당이 되는 거가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게 AI한테 맨 처음에 학습시킬 때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한 후에다가 얘한테 핵심적인 질문을 해서 답을 얻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조금만 가르쳐도 얘가 똑똑해져요. 아까 제가 사례를 든 건데 기초 지식 위에서. 3년 동안에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쪽집게로 문제집을 만들어서 저한테 줘서 저는 고금방 공부해도 저희 둘이 같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행시에. 그럼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GPT-4.5나 또는 GPT 4.5와 예를 들자면은 딥시크하고 차이인 거예요. 그게 디스틸레이션이 증류에서 더 얄미운데 결과는 똑같은.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평가를 하면 똑똑한데 얘도 라고 해서 시험은 통과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통과했다 해서 다 공부 잘하고 다 모든 걸 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시험은 일단 통과했는데 우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실제로 행시를 끝나고 나서 봤는데 저는 시험 문제만 잘 풀지 실제로 많은 걸 물어보면은 역시 몰라요. 그래서 지금 디스틸레이션 한 거는 그 문제가 있어요. 시험은 통과를 해서 똑똑한 듯 보이나 막상 얘한테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면 얘는 좀 아닌데 라는 것들이 있죠. 지금 딥시크가 그래요, 실제로. 그 다음에 돈을 아껴야 되냐, 비용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디스틸레이션이 퀀타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퀀트란 퀀타이즈, 퀀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양자화를 한다고 해요. 더 어려운데요. 더 어렵죠. 그걸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공부를 가르칠 때요. 이렇게 할게요. 시험을 보는데 저희가 7점 척도로 답을 풀도록 했어요. 문제가 객관식인데 답이 7개인 거예요. 그 7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가르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한테. 근데 양자화를 한 결과는 그냥 이거는 비유적인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훨씬 쉬워지네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공부를 시킨 다음에 시킬 때는 7점 척도로 해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얘는 모든 문제를 그렇게 7개, 10개로 나눠서 풀어요. 그런데 공부를 다 가르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답을 둘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가 기억해야 되는 용량도 줄어지지만 답을 낼 때 훨씬 빨라지게 돼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의 원리처럼. 양자 컴퓨터 원리하고 많이. 아는 척하려다가. 그건 아니죠. 양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화라는 거는 양자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0 혹은 1로 그냥 단절된 걸로 숫자를 표현해서도 인공지능이 충분히 똑똑하게 대답을 하더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첩된 것처럼 만든다는 거 아니랍니다. 그래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그 다른 얘기예요. 양자물리. 어쨌든 그렇게 양자화를 수학적으로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한 2% 정도. 네네네. 그런데 비용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쓰시겠어요?
쓸만하죠. 그럼요. 근데 거기에다가 RAG를 붙이고요. MOE를 붙이면은 성능이 또 비슷해져요. 그게 딥시크를 사용하거나 솔트룩스 구버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 거네요. 비용을 줄이고 훨씬 더 효율화하고 앞으로도 더 오류를 할 줄일 수 텐데요. 이제 인간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뇌를 돈 있는 애는 뇌를 점점 더 크게 키우는 거 어떻게 해요? 과외 선생님 30명을 붙인 거예요. 돈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내가 우리 뭐 하버드 나온 우리 너 의사도 돼야 되고 넌 변호사도 돼야 되고 자격증 10개를 따야 돼. 그러니까 하버드 나온 변호사 내가 붙여줄게. 과외를 시키는 거예요. 애는 머리가 터질 것 같죠. 네, 그러면서 돈으로 때려박고 데이터를 때려박아서 만드는 게 GPT-4.5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2-3개 회사밖에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말고는 이걸 해낼 수 있는 회사라고 보기가 힘든 거죠. 그럼 딴 데들은 생존해야 되잖아요. 네. 솔트룩스, 구버, 딥시크 다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럼 우리는 돈으로 이렇게 때려박지는 못하니까 한 놈만 패자. 너 변호사만 돼. 그래서 변호사만 되는 걸 만들었더니 생각보다도 돈이 안 드네? 그러면 의사 만드는 애들만 만들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딴 집은 애 하나를 낳아주고서는 그 애한테 모든 걸 쏟아붓는데 우리는 애 열을 낳자. 그리고 지 먹을 건 지가 크면서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형제들끼리 협업을 해서 우리 가문을 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MOE 같은 거예요. 대표님이 얼마 전에 그 루시아 2.5 발표하시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네. 오픈 AI 챗GPT가 거의 20분의 1. 그러니까 딥시크처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우리도 그와 비슷한 모델을 만들었다. 맞아, 성능이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 기자간담회 하신 거 내용만 보고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저기 있는 기술이 다 들어갔어요. 스케일, RAG, MOE, 디스틸레이션, 퀀타이제이션까지 그 뭐 리인포스먼트는 늘 쓰는 거니까 그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를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저희 보신 루시아 2가 라마나 딥시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도 리즈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밑에 보시는 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구글 거라든지 오픈 AI 거를 포함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맥락이 같은 거예요. 더 크도록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약간 빠져갖고 자식을 더 많이 낳아서 협업을 하도록 할 수 없을까? 남이 자식한테 공부시킨 거에 해당이 되는 걸 쪽쪽 빨대 꽂아서 빨아올 수는 없을까? 등에 관련된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복잡하게 공부하지 않고 영 아니면 일로 공부해. 네.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도 굉장히 복잡하게 공부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한 결과는 할 거냐 살 거냐 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공부시키고 단순화시켜서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식도 한 방에 한 애가 질문하면 딱 공부해서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게 아니라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너 고민해. 예, 예를 들면 우리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한다고 보면 문제를 10개를 내고 1시간 내에 푸는 것도 있지만 한 문제 어려운 거 내고 1시간 내에 한 문제만 풀어 넣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